안녕하세요. 오늘 정신분석의 뜰 락강 스터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정신분석 사전에 대해서 사전에 나오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락강 정신분석 사전 김종주가 쓴 번역한 거. 들어갈까요? 가로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락강의 기위와 기표 관계는 기위가 밑에 있고 가로줄이 있고 기표가 있죠, 위에. 그 가로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절을 의미하죠. 도달 불가능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표가 있으면 그 기표의 정확한 기위가 산출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가로줄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가학증, 피학증, 사디즘, 메조키즘. 가학증이 사디즘이고 피학증이 메조키즘이죠. 락강 정신분석에 있어서 가학증, 사디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학문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싸는 것이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욕망의 변증법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욕망의 변증법은 욕망의 대상을 추구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투여해서, 리비도 에너지를 투여해서 이 현실계에서 욕망의 대상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이건 사디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디즘이라는 것이 물론 공격하는 것인데, 대상을 공격하는 것인데, 이것을 단순히 특정 개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인생이라는 하나의 틀에서 본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적극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걸 사디즘적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조키즘적 인생이라는 것은 공격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공격의 반대급부로서의 좌절감 또는 자기 결여감, 무능력감, 무기력감 이런 것으로 회귀하는 것을 마조키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동의 변증법이 마조키즘의 아주 전형적인 일종이죠. 충동은 대상주의를 돕니다. 갈 때에는 공격이지만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회귀해요. 회귀해서 자기의 결여로 들어가죠. 그러므로 이거는 일종의 마조히즘입니다. 사디즘의 마조히즘적 회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디즘, 마조히즘 할 때 상대에 대해서 가학적이다, 피학적이다, 나 자신을 학대하는 또는 나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인생 전반에서 사디즘적인 인생은 뭐냐, 마조키즘적인 인생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강박신경증이 나옵니다. 강박신경증은 락강 정신분석에서는 강박증이 어떻게 나오죠? 강박증은 자신의 결여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것을 억압하는 것이죠. 회피하는 것은 히스테리죠. 그러나 자신의 결여를 억압하는 것, 이것은 강박증입니다. 보통 억압을 잘하는 사람들이 강박증이에요. 억압을 잘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강박적이죠. 그러나 강박신경증은 하나의 틀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강박신경증의 사람들은 대개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틀이 있다는 것이죠. 사고에도 그렇고 또는 심리적인 어떤 틀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박신경증 사람들이 만약에 히스테리적인 욕망을 한 가지 욕망을 가지고 일로 매진할 수 있다면 엄청난 파워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강박신경증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유연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인간관계에서나 사회적 관계에서 손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히스테리적인 어떤 욕망을 한 가지를 추구한다고 할 때
그 욕망에 대해서 강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죠. 강박신경증자는 자신이 무엇을 욕망하는지 또는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이상을 향해서 일로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 대상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세 컴플렉스란 개념이 나옵니다. 거세 컴플렉스라는 거는 락강 개념에서 무엇입니까? 어머니와의 이자 관계의 향유를 누리던 아이가 아버지의 명령 또는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어머니와의 향락 구조를 단절시키는 것에 대한 불안, 공포, 이걸 거세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죠. 이 거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정신증이죠. 거세를 받아들이면 이게 신경증이 되는 것입니다. 강박증이나 히스테리. 그리고 이 거세를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요거를 부정하는 거는 도착증으로 가는 것이죠. 거세가 있다는 걸 알고 거세를 알고 있지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받아들이죠. 수용하지만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 요거는 도착증이고 아예 거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예 거세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킨 것. 요게 정신증이죠. 거세 컴플렉스라는 것은 결국 엄마와의 이자 관계가 아버지라는 존재로 말미암아 종결될 것에 대한 불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불안은 엄마와의 이자 관계를 누리면서 아이가 겪게 되는 존재적 불안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결국 이 거세 컴플렉스를 받아들이고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세 컴플렉스를 통과하며 하는 과정에서 한면으로 아이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아버지를 동일시하게 되어 있고 다른 한면에서는 아버지를 경쟁하게 되어 있죠. 아버지를 경쟁하고 아버지를 공격하고 아버지를 제거하려는 그런 공격성이 있어요. 공격성이 양면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는 아버지를 경쟁자로 삼고 공격하려는 그런 통과 루트가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를 동일시하고자 하는 그런 루트가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거세라는 개념이 소주제로 나오는데 어머니의 거세라는 것은 박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아이라는 팔루스를 박탈시키는 것이죠. 어머니로부터 아이라는 상징적 팔루스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마의 거세입니다. 엄마도 아이와 마찬가지로 향유를 누리잖아요. 아이와. 근데 이제 그만해. 당신 이제 그만 애 좀 놔줘. 왜 이렇게 애를 가지고 이렇게 덜덜 복려하고 그만 애하고 좀 심리적으로 분리 좀 해. 이게 바로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거세예요. 이게 박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품에서 아이를 뺏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아이에게서 엄마를 뺏는 것이죠. 엄마는 내 거야. 내 마누라야. 넌 이제 엄마한테 그만 접근해. 이것이 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거세입니다. 엄마를 빼앗는 것이죠. 예. 오늘 거울 단계까지만 하겠습니다. 거울 단계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욕망의 그래프에서 설명드렸듯이 스몰 ia, 즉 거울상과의 동일시입니다. 이것이 6개월, 생후 6개월 정도까지의 생후 6개월 정도의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락강은 보는데 바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완벽한 게슈탈트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게슈탈트, 형상이라고. 지금까지의 자기는 손 따로, 발 따로, 머리 따로, 입 따로, 귀 따로, 눈 따로 자기는 분열된 주체로 하나의 부분적인 주체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 순간 자기가 너무나 완벽한 하나의 형상이에요. 거기에 이제 아이가 매료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울에 있는 비친 자기 모습을 자기의 진정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울상과의 동일시를 통한 자아상을 확보하는 것이죠. 상상적 자아, 이상적 자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게 착각하는 것이죠.
거울 단계는 바로 그러한 단계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엄마의 응시를 통해서 아이는 자아 이상까지 갖게 되는 것인데, 그 자아 이상이 비록 상징계지만 상상적인 상징계다, 환상적인 상징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결여의 주체로 등장할 때 아이의 진정한 상징적 상징계로서의 자아 이상이 형성된다. 진정한 상징적 상징계로서의 정체, 자기 정체성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울상부터 게슈탈트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그 설명이 있는 그 단원들을 간단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핵심 개념을 알아두시면 락강의 문장을 읽는 데 도움되실 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